이 방학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뭐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 사태가 이래갖고 실습을 못 나가게 돼서 이렇게 수업 실습 아무튼 하게 돼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고 저 또한 뭐 여행업의 미디어에 종사를 하지만 지금 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돼서 우리 여행사랑 뭐 항공사들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직장, 미래 직장들이 지금 굉장히 뭐 거의 최악의 상황을 보내고 있죠. 그죠? 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들었을 줄 알고 있어요. 아마 대한민국의 다른 여러 업종 중에서도 우리 여행업이 가장 큰 지금 뭐 타격을 입고 있어서 여러분들 이 관련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짧게는 뭐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짧게는 뭐 2, 3년, 3, 4년 아니면 뭐 길게는 그 이상도 될 수 있을 텐데 우리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리고 도전해야 할 직장들이 지금 저 모양 자신들이 이 공부를 계속 하는 게 맞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쪽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도 현재 과연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냐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일이 터져갖고 여러분들 이 관련한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불안하죠. 그죠? 앞에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뭐 강의를 거짓말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교수님께서 좀 우리 학생들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메시지를 이왕이면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희망적인 소식이라기보다도 좀 메시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다소 좀 부족하더라도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관광 전공을 잘못 선택했나라는 의구심들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어때요? 한번 이런 생각을 요즘에 해보신 학생들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봐요. 내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관광 전공을 전공 자체를 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라는 회의감? 뭐 그런 게 좀 한 번이라도 들었던 분 혹시 학생 계시면 없어요? 그래도 나는 관광 전공을 잘 선택했다. 없어요. 정말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은데 우리 남학생들도 뭐 술 한잔 하시면서 야 이거 우리가 계속 해도 되냐 뭐 이런 생각들 했을 것 같다는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은데 뭐 안 했다면 큰 뭐 다행인데 그래서 뭐 다른 우리 여러분들 말고도 다른 학교에 뭐 이쪽 전공 학부 전공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박사나 석사 이쪽 관광 쪽으로 일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우리 여행사나 뭐 항공사에 근무하시면서 이런 분들 얘기 들면 이 박사과정 뭐 석사과정 이런 거 따서 뭐 하냐라는 그런 좀 회의감을 많이 요즘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이게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회복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하길 원하는 뭐 여행사 같은데 요즘에 보면 여행사가 앞으로 꼭 있어야 되냐라는 뭐 그런 의심도 있고 해서 많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 관광 전공을 잘못 선택했냐에 대한 얘기는 저는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큰 문제는 없고 일단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지만 아예 이 코로나라는 요 사태 때문에 지금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새로운 어떤 그 변화의 시대, 이 관광 산업이라는 게 새로운 변화의 변화로 가는데 가일층 좀 더 속도가 빨리 나서 여러분들 전공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라는 메시지를 제가 오늘 전해드릴 거예요. 뭐 그게 주 핵심 내용이고, 자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관광이랑 여행 산업 자체가 자 위기라 이거 꼭 손을 좀 들어봐 주세요.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위기다. 위기. 한번 네. 혹시 왜 위기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 좀 해줄 수 있나요? 어떤 기업이든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유지가 안 되고 그리고 많이 기울어진 상태가 기회로 가기까지도 너무 오래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위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우리 또 학생, 남학생.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겠고
잘릴 위기에 있어가지고. 이거 해고. 네. 그래서 위기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고, 아니다. 나는 좀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학생들. 한 면에 좀 소리를 들어줘요. 내가 또 좀 물어봐야 되니까. 의견을 좀 궁금하니까.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학생.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앞에 계신. 위기? 기회? 그러면 위기? 기회 한 명 없어요? 한 명이라도. 기회다. 모르겠다. 기회인지 위기인지 기회인지 모르겠다. 아마 뭐 헷갈릴 거예요. 헷갈릴 거라고 보고 우리 위기라고 답변을 해준 학생의 얘기가 사실 가장 직관적이고 현 상황에서는 가장 맞는 정답인 것 같아요. 아마 뭐 우리 학생 말고도 뭐 이쪽 관련해서 뭐 좀 공부 좀 하셨다는 뭐 우리 관련한 뭐 교수님들이나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뭐 아무리 봐도 이건 위기다. 회복이 된다 해도 늦을 거고 또 일단 인력이 많이 감축이 되니까 이거는 위기가 확실하다라고 아마 생각하는 게 가장 많을 것 같고 그게 상식인 것 같고요. 자, 위기 맞습니다. 제가 위기라는 거를 좀 객관적으로 이거는 뭐 그 뉴스에 기사의 제목들을 제가 몇 개만 좀 갖고 왔습니다. 뭐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3월 모객 평균 90%고 3월이 그랬고 지금이 7월 초니까 6월 말 기준으로 거의 98%, 99%, 뭐 0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손님이 거의 없었고 그 다음에 여행사가 매출 없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은 1년 반이라고 했는데 저거는 좀 잘 잡은 것 같아요.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면 매출 없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1년 반이 아니라 뭐 반년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1월 하나와 모두 실적 절반 가까이 저건 이제 뭐 1월 달이었으니까 그나마 코로나 전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1월에 하나투어의 그 실적이 80% 가까이 떨어졌다는 거는 뭐 코로나와 상관없이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한 일간지 기사 제목인데 뭐 위기감, 급여 반납했고 유급 휴직했고 그 다음에 무급 휴직으로 확대했고 회사에서 돈을 줄 수 없으니까 정부에서 무급 휴직으로 회사에서는 돈을 못 주고 지금 놀고 있죠. 다 제가 아는 여행사 분들도 다 지금 뭐 집에서 살림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여성분들도 그렇고 지금은 위에 위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위에 제목을 보시면 위기는 맞는데 뭐라고 써있죠? 지금은 위기다. 여행업 종사자들에게는 위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일을 해서 손님을 모아서 손님이 낸 여행 상품 돈으로 그거 회사에서 돈 주고 월급 받아가는 게 여행업계 종사자들이 하는 일인데 이 여행업계에 현재 몸담고 있어서 거기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분들은 위기가 맞습니다. 예, 아주 심각한 위기죠. 예, 뭐 이거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그 아내도 저희 와이프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여행사에서 일하다가 이번에 이거 때문에 쉰 지 한 지금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뭐 여행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위기가 100% 맞다는 얘기죠. 일단 회사가 안 돌아가니까. 지금까지의 여행업에 종사하는 방금 보여드린 요 인적 네트워크 구성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이렇게 사람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지. 뭐 예를 들어서 모두 투어를 만들었던 사람이 쪼개서 나가서 하나 투어를 차리고 또 여기서 또 쪼개서 나가서 다른 회사를 차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여행사에 없더라도 그 밑에 급 여행사다 하더라도 꽤 나름대로 잘하는 여행사들이 있는데 그런 여행사들 또 나가서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고 지금까지는 그래 왔단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도 여행사만 얘기를 할게요. 이쪽도 뭐 똑같은 조건이라면 비슷하거나 똑같은 조건이라면 이왕이면 자기 사람 또는 뭐 추천 뭐 하면은 쉽게 이렇게 야 좋은 사람 있어? 그게 괜찮아? 그러면 좀 우리 회사로 좀 갖다 쓸게 뭐 이런 식의 그런 인적
네트워크들이 많이 구축이 돼 있었어요.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표를 아까 요거랑 이 표를 이렇게 같이 그동안에 연결돼 있던 이런 우리 여행업에서 종사하던 사람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행사는 그나마 그런데 여행사는 그렇다 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항공사나 관광청은 더해요. 특히 관광청은 좁기도 하지만 일단 뭐 관광청 같은 경우는 영어 같은 것들을 원활히 잘하고 그 사람들의 실력과 경력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어떤 인적 네트워크의 힘도 어느 정도는 여행사에서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요거랑 계속해서 아니 요거 아니구나 다음이구나. 네. 요런 그 인적 네트워크의 힘, 파워가 여행사에 미치는 실적과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여행업을 그동안 발전시킨 것도 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이 코로나 위기도 위기지만 이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여행사들의 그 침체에 어떤 한 부분 기여라기 하기로는 좀 책임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판이 이제 뒤집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할 건데, 자 위에 칸과 아래 칸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요 위에 칸과 아래 칸이 있는데, 요 위에 칸은 뭐냐면 빨간색, 잘 봐요. 예? 자 위에 판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판이에요. 일종의 좀 안 좋았던 점들, 기존에 우리 여행사들, 여행업계가 갖고 있던 안 좋았던 고질적인 문제들, 그게 위에 빨간색 물음표라고 하면 아래는 어떤 새로운 새 시대의 어떤 우리 여행 산업에 대한 판이 바뀌는 그런 뭐 좀 진보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들, 뭐 그런 것들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판이 이렇게 뒤집히고 있는데, 이 판이 지금 코로나 이전부터 슬슬 뒤집히려고 낌새가 있었어요. 제가 저번 겨울에 와서 그때 훨씬 이전부터, 뭐 누구는 한 2, 3년 전부터, 저는 2, 3년 전부터라고는 안 보는데 그래도 한 1년 반 정도 전부터는 이미 판은 뒤집어져서 이 상태로 왔으며, 이 상태에서 완전히 그 뭐라 그러죠? 이 마지막 펀치를 좀 가한 게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금 겪고 있지만,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흔히 표현하기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완전히 이렇게 판이 기존의 이 판에서 이 판으로 뒤집혔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위에는 OTA 알죠? 그 다음에 개별 여행 위주로 해서 또 같이 간다 하더라도 소규모로, 그리고 뭐 가족이나 테마 여행, 그리고 이런 것들이 위주로 될 것 같고, 상용, 뭐 마이스를 비롯해서 상용 고객은 어차피 비즈니스 때문에 비행기 타고 딴 나라 가서 일 보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상용 수요에 대한 것들은 뭐 이거는 뭐 고정이지. 우리가 여행이라는 거는 보통 자기 돈 주고 가잖아요, 그죠? 가족 여행이든 뭐 연인이랑 갔든 뭐 누구랑 갔든 간에 혼자 갔든 간에 여행이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개인 돈을 주고 가는데, 저 마이스를 비롯해서 상용 수요는 내 돈 갖고 안 가는 거잖아요, 그죠? 회사 돈 갖고 가는 거잖아. 그게 공무원이 됐던 기업체가 됐던, 뭐 우리 또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교수님들도 학교 예산 같은 걸로도 연수 차원에서 연수도 상용에 포함되니까 그런 것들로 가기 때문에 저 상용 수요는 개별적으로 귀찮게 그러니까 기존의 이런 여행들은 개인 돈으로 끊고 가야 되기 때문에 돈을 어쨌든 아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끼려고 그러는데 귀찮지만 본인이 다 알아서 표 사고 알아보고 뭐 어디서 자야 되면 이거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돈을 아끼려고 하고, 부자가 아닌 이상. 그런데 이 상용은 자기 돈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회사 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귀찮게 본인이 나서서 발품 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행사를 통하겠지. 여행사에서 돈 주면 알아서 하니까. 돈 내 돈도 아니고 회사 돈이니까. 물론 뭐 회사 돈이라고 막 쓴다는 얘기는 아닌데,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라 회사 돈이니까
뭐 굳이 귀찮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 여행사에다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상용 수요는 뭐 꾸준할 것이다. 특히 여행사를 통한 상용 수요는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상용 수요 같은 거 잘하는 회사 눈여겨볼 필요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이 뒤집혔는데 이제 수면 아래로 우리 가라앉는 상품 추세는 패키지는 20인 이상 그 다음에 뭐 기존의 패키지 20인 이상 30명 40명 공항에서 여행 가는 날 인천공항에 갔더니 같이 여행할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그런 여행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아야 20인 이하 될 것 같아 내 생각엔. 그 다음에 20인 정도 돼도 뭐 동네 뭐 여러분들이 서울 이 수도권에만 살아서 그렇지 사실 지방에 가면 여기 지방 출신들도 있나? 뭐 여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 지방 가면은 실제 뭐 이장님들이 나서서 하는 뭐 개모임들 그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꽤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이쪽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아서 잘 모르지만 그쪽에서 그래서 동네에 무슨 뭐 시골에 어디 거기다 여행사 하나 딱 차려놓으면 그 사람 절대 굶어 죽지 않아. 그 수요만 해도 1년에 꼬박꼬박 들어와. 그 이장 같은 사람들이랑 뭐 개모임 무슨 모임 해갖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도 꽤 돼요. 그래서 정말 그렇지 않는 이상 공항 우리가 여행 출발하는 날 공항 가서 처음 본 사람이랑 같이 비행기 타고 같이 일정 돌면서 어떻게 재수 없으면 호텔방 같은 방 써야 되고 이런 식의 패키지 여행은 거의 이제 줄어들었고 많이 또 앞으로 거의 뭐 소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뭐 끼케야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지인 같은 아는 사람들 단체 정도 그다음에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판이 뒤집히고 있다는 겁니다. 자, 동의하죠? 예, 여기 아마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 판이 뒤집혀 있고. 자, 그럼 우리 지금 뭐 이쪽 전공하시고 또 현장에 앞으로 나가실 우리 여러분들이 뭘 준비를 해야 되나? 뭘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그죠? 예, 잘 모를 것 같아. 나도 뭘 준비하라는 얘기야 이거. 자,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웨이트입니다. 자.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좀 지금 뭐 당장 취업 다음 내년에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뭐 뽑지도 않고 뽑을 생각도 안 하고 뽑는 게 뭐야? 있는 사람도 지금 천헬판인데 지금은 기다리시면 되는데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그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물론 학교 다니면서 뭐 전공 수업 잘 하고 여러분들이 뭐 관심 있는 뭐 분야들 공부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지식을 더 쌓는 걸 수도 있고, 실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기다릴 수 있을 텐데, 무엇을 준비하냐인데 말씀드린 대로 뭐 학과 수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그 성장을 위해서 뭐 외국어가 됐든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저번에 제가 겨울에 강의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좀 다양한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특히 우리 이쪽 전공하시고 앞으로 또 뭐 개인적인 큰 변화가 없는 한 이쪽에서 일을 하시게 된다면 하다못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 뭐 그게 요즘에 유튜브가 많이 하니까 유튜브 영상 여행 관련 영상이 됐든 관련 콘텐츠가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준비를 하면서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 여행업계 뭐 여행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현장에 몸담고 있지 않다는 게 여러분들은 타고난 행운아들이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행사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몇 년 전에 어디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있는데 들어가면 뭐합니까? 지금 뭐 집에서 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이 시대적 이게 뭐 코로나가 이게 뭐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잖아요. 글로벌적인 문제라 오히려 지금 공부하고 숨죽이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특히 우리 여행 관련 분야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천운을 타고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스스로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용기를 가지세요. 뭐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업계가 저렇게 됐으니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운 좋은 타이밍상으로 운 좋은 세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히 이 판이 바뀌는 시작점과 중간점에 있으면 혼란스럽잖아요. 어렵고. 근데 판이 바뀐 다음에 이미 이 시스템이랑 여러 가지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바뀐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세상이지. 기존에 제가 또 말씀드리면 저번에 제가 강의 전에 교수님 방에 가서 보니까 뭐 실습용으로 판넬 어디 뭐 베트남 맷방 매치 이런 거 실습하셨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도 배우는 것도 물론 그것도 기본이기 때문에 배워야 되고 잘 알아야 되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근데 알아는 갔는데 이미 3, 40년 된 그 판에서 여러분들 해봤자 경쟁력을 발휘하려면 더 어려우니 아예 이 판이 뒤집힌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서 적응하는 게 그 세대를 그리고 그 여행 산업의 트렌드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다리라 준비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좀 운이 좋은 세대라고 좀 스스로를 위안을 좀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는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데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배워서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아까 좀 전에 이렇게 판이 바뀌는 건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트렌드에. 이건 대한민국 얘기입니다. 물론 전 세계가 이렇게 가요. 중국도 이렇게 가. 자, 이건 여행 상품 트렌드가 바뀌는 얘기를 해드린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하셔야 될 여행사에서 시스템이 바뀌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홀세일 여행사들 예를 들어서 뭐 모드 투어나 하나 투어 오늘 홀세일 여행사들 그 본사 사무실 가서 상품 구매 못 하는 곳이죠. 홀세일. 그렇지? 우리 동네들 뭐 간판 달고 일하는 간접 판매 홀세일 여행사들 대표적으로 하나 투어 모드 투어 있었고 다 어디다 맡겨? 랜드사에 맡겨. 현지 오퍼. 랜드사에 맡겨. 랜드 오퍼레이터들한테 맡겨서 이 사람들이 상품 구성해서 여기다 오더 주면 이 사람들이 소비자 다 모집해서 지금까지의 형태가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여 왔죠. 그죠? 아시죠? 이런 거 배웠지. 다 알지? 기본적인 거. 예.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런 지금까지의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다른 여행사들 아까 말씀드린 뭐 노란풍선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여행사들 뭐 인터파크 투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직접 판매들 랜드사가 중간에서 역할은 어느 정도 하긴 하지요. 그죠?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지 가면 우리가 모르니까 그쪽에서 상품 구성도 해주고 그래서 소비자한테 받는 그런 지금까지의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죠? 자, 시스템이 바뀝니다. 아까는 트렌드가 바뀌었고 지금은 시스템이 바뀐 거 얘기해 드리는데 자, 이 얘기 들어봤어요? 하나투어 온라인 플랫폼 얘기 들어본 사람. 자, 하나투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거 들어봤죠? 어떻게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다? 많이 못 들어봤어? 하나투어 바뀐 거? 몰라요? 우리 몰라? 몰라 진짜?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지? 그렇구나. 나 알 줄 알았는데 다 바꿨어. 다. 그래갖고 지금 나온 게 온라인 플랫폼 하나허브. 이거 얘기 못 들어봤다고? 자, 이제 오늘부터 잘 기억하세요. 하나허브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인터넷 플랫폼.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뭐 익스피디아나 뭐 무슨 닷컴처럼 OTA처럼 이름이 하나허브야. 하나허브.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기존에 얘네들이 팔았던 그런 간접 판매 형식이 아니라 이제는 소비자들한테 직접 이 플랫폼에서 하나허브라는 플랫폼 이름이에요. 여기서 항공, 호텔, 가서의 액티비티, 뭐 타는 거, 티켓 이런 거를 다 알아서 여기서 플랫폼을 통해서 결제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가이드가 필요하면 가이드 하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또 구체적이 됐어. 뭐 몇 박 며칠 또 반나절만 나는 가이드가 필요하다라든지. 근데 하나투어는 그동안 20, 30년 동안 갖고 있던 노하우가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어서 비교적 쉽게 했어요. 이 플랫폼 개발하는 데까지 한 3년, 2, 3년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자본이 있으니까 빨리 그동안 준비를 해서 코로나 예상 못했지만 그래서 이걸 오픈을 했어요. 한 이게 2, 3개월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아직 어떻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끝남은 얘기지만 그래서 하나투어도 이렇게 시스템을 변화를 획기적으로 시켰어요. 이건 대단한 변화라고 할 수 있지. 하나투어가 지금 이렇게 용기를 갖고 큰 변화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투어가 나서서 시스템 변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읽었다는 얘기야. 트렌드를요. 뭐 밑에 했던 얘기입니다. 상품 기획하는 거, 여러분들이 실습에서 배우는 기획, 마케팅 중요하지.
그다음에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 IT 관련한 사람들, 기타 등등해서 인사 이동까지 다 끝났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가서 이 여행사에서 그게 하나투어가 됐든 아니 됐든 아무튼 가서 일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큰 변화가 지금 시작이 됐고 이미 스타트는 끊었다. 자 이렇게 지금 하나투어가 되면 여행사들에서 뽑는 인원들이, 그리고 여행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인원들이 필요가 없겠죠. 스태프들이 뭐가 필요해? 끼케야 뭐 마케팅 하는 사람 정도, 플랫폼 운영하는 기술적으로 필요하니까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그 정도 외에는 줄겠죠. 분명히 직원 수는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이거는 여행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세상이 그렇죠. 보면 공항 나가도 뭐 짐 붙이는 거, 티켓팅하는 것도 이제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우리가 하다못해 뭐 커피 한 잔을 사 먹더라도 점점 직원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우리 뭐 맥도날드 가든 저기 어디야 뭐 롯데를 가든 뭐 이제 머신 그 키오스크 보면서 주문하는 그런 시대로 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기존에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갖고 뭐 지지고 볶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했던 게 이제 이렇게 다 필요 없고 이렇게 한 사람, 창의적인 사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창의적인 일단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무튼 직원 수는 분명히 줄어들고, 대신 그 직원이 전문성이 더 높아지면서 웬만한 건 시스템이 해주면서 그 줄어드는 대신 연봉은 좀 올라가겠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이거는. 어느 분야나 그럴 것 같아. 거지. 뭐 알다시피 여행뿐만이 아니라 여행업계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행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만의 컨텐츠, 여행 컨텐츠를 갖고 있는가가 직원 선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직원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런 인재 선발, 필요한 사람이 무엇인가 그런 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떠든 거고요. 그래서 뭐 그림으로 잠깐 표현을 했습니다. 뭐 난 좀 개인적으로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뭐 말들은 좋죠. 뭐 창의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한 인재 이건데 사실 뭐 모르겠어. 뭐가 크리에이티브한 건지 나는. 뭐가 창의력.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평생 십몇 년 동안 대한민국 교육에서 크리에이티브한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맨날 주의식 했는데, 그죠? 그리고 대학 가려고 그 공부만 했는데 왜 갑자기 크리에이티브를 찾아, 인재를. 말도 안 되는 거지.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 세대는 그래도 좀 낫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랬고. 근데 크리에이티브한 건 모르겠어요. 저도 뭐가 창의적인 인재고 모르겠는데 이 얘기는 맞는 것 같아.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봉준호가 했던 말 있잖아. 시상식에서 가장 개인적인 것들, 그게 가장 창의적. 그날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개성일 수도 있지. 여러분들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 이제 나중에 우리 경복대 영웅이 나와요. 우리 영웅이가 나오는데 얘라고 해서 미안한데 우리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우리 심사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똑같이 모창으로 하면 점수 안 주잖아. 그죠? 너만의 목소리로 너만의 스타일로 하라고 그러잖아. 그럼 점수 많이 받잖아. 가창력이 떨어지더라도 비록. 난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행 뭐 관련해서 취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여러분들 다운 거, 내 거, 여러분들 다운 게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각자 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각자 갖고 있는 캐릭터와 여러 가지 것들은 다를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가장 내 것이 무엇이냐, 나만 할 수 있는 것은 쉽진 않지. 하지만 가장 나다운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뭐 실습을 하건 공부를 하건 여행 컨텐츠를 짜건 나중에 여행사에 취업을 하건 가서 면접을 보시건 사람을 만나서 면접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보실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잘 활용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염두를 하시라는 얘기죠. 자, 해외여행 지금 많이 망가졌습니다. 거의 99%입니다. 거의 안 간다고 봐야죠. 해외여행은 하지만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성들이 가만히 있는 민족성이 아니야. 한번 이게 딱 해결되면 아마 그동안 참아왔던 여행 욕구들이 굉장히 한꺼번에 터질 거라고 봐요. 지금 국내 여행 터지는 거 봐요. 해외 못 가니까. 한국 사람들 원래 그런 좀 기질이 있잖아.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저번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제가 저번 강의 때 들으셨던 분들 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학생들 할 일 없으면 여러분들 사는 동네나 경북대 근처 가서 뭐 하나 찍어라.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인스타를 찍든 뭘 했든 그런 경험들 하다못해 그런 경험들에 대한 가치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많은 경험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경험과 또 우리 관광 관련한 업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 대단히 미안하지만 외국어는 하셔요. 특히 영어 기본적으로. 뭐 스페인어가 됐든 불어가 됐든 해도 좋지만 그거는 저도 안 되고 저는 이미 외국어를 받아들일 라인 지났고 영어 못 하거든요. 근데 해보니 아 영어는 진짜 필요하겠더라. 영어는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이 업을 선택한다면 이 아니다 하더라도 특히 이 업종은 이 영어의 이거 하나 차이로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설사 내가 지금 여기 학과의 점수 몇 학점 요 책에는 잘 모르겠지만 딴 게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영어 하나만 좀 제대로 잡고 있으면 정말 내가 가서 1분 얘기할 게 10분으로 늘어나면서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어떤 결과들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 못 하는데 아무튼 외국어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신당부하는데 특히 영어를 좀 열심히 하세요. 영어. 딴 거는 뭐 딴 것까지만 그렇다 치고 아무튼 영어는 대부분 하니까. 경험이야 뭐 일상이니까 일상이 경험일 수도 있으니까 경험 많이 하시고 특히 외국어. 제가 신신당부할게요, 진짜. 무슨 굉장한 경제학, 경제 뉴스, 정치 뉴스 듣기 위한 영어가 아니더라도 영어를 좀 하시면 관광 전공, 여행업 절대 후회하진 않을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여기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나이가 있으신 분이건 아니건 간에 좀 흔해 빠진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이쪽을 선택하신 분들을 저는 굉장히 좀 존경하고 잘 선택했다고 봐요. 의사가 됐다고 치자. 물론 필요한 사람들이고 존경스러운 업종이지만 만나는 사람이 의사잖아. 환자들이잖아. 그죠? 그에 따른 보수도 많은 건 알아요. 그래, 좋아. 하지만 돈이 다가 아니듯이. 하지만 우리 행복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행복하러 가잖아요, 여행들. 그죠? 그 사람들을 마주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돈 거래를 하고 상품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갔다 와서 행복함을 더 느끼는 사람들한테 또 피드백도 받고 하면은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업종이라 여러분들도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게 업무적인 기본적인 스트레스는 있지.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런 스트레스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선택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용기를 갖고 좀 열심히 하시고 우리 경북대 자랑 여기 있어요? 실용음악과가? 남양주 캠퍼스에 있어요? 포천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도 그러면 잘 돌아가고 있고 학생들 잘 아무튼 우리 그 임영웅 씨의 이건 노래 너무 잘하더라. 진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얘가 1등 할 줄 알았어. 노래 너무 잘하더라 진짜. 얘만의 게 있더라. 얘만의 게. 경북대 여러분들 선배잖아요. 이 사람을 제가 왜 듣고 하냐면 왜 지금 이렇게 했냐면 선배라고 제가 지금 한 건 아니고 이 사람이 드러난 다음에 1등하고 나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과거에 어떻게 활동했나 봤더니 이거 어디지? 미스터 트롯인가? 거기서 1등하기, 그러니까 지금 유명세를 타기 전에도 작년 여름에도 해운대 바닷가에서 혼자 저거 했더만. 뭐죠? 거리에서 부르는 거? 버스킹. 하고 지나가는 사람 그때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그때부터 또 수년 전부터 유튜브에다가 자기 노래 부르는 거 그 커버곡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본인의 실력을 쌓아왔더만 보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의 성공 비결은 저는 꾸준하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꾸준하게 하면서 그 남들이 몰라주더라도 이렇게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유튜브 그거 옛날에 찍었던 거 터지는 거 봐. 조회수. 얘는 지금 CF 엄청 찍었지만 그거 없어도 유튜브 조회수만 해도 먹고 살걸? 앞으로? 그게 지금 조회수 터지는 거 봐. 꾸준하게 준비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엔 자기만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 세상에 이명웅 말고 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없을까? 대한민국에? 충분히 있겠죠. 그죠? 더 있을 수도 있고 더 매력적인 남자가 있을 수도 있고 더 매력적인 우리가 유명인, 연예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실력적으로도 좋고. 근데 중요한 건 이 발굴이지.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발굴이 되는 거지. 누군가가 자기를 발굴해 줘야 돼. 여러분들도 남들이 안 알아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딘가에서 숨은 보석들이 반짝반짝 갖고 있을 것 같아.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기회가 오면 분명히 발굴이 될 텐데 진짜 재수 없으면 실력을 좋고 다 갖췄는데 발굴이 안 돼갖고 인생 그냥 그렇게 지내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그걸 운이라고 그러지, 행운이라고, 그죠? 근데 행운은 맨날 일상적이죠. 너무 통상적인 얘기지만 뭐 그런 얘기 있잖아. 뭐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온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발굴이 돼야 돼, 발굴이. 아무도 몰라주면 실력 개뿔이 있어봤자 안 돼. 이 발굴이 돼야 되는데 이 친구는 운도 좋았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실력을 쌓고 해서 그 좋은 기회 때 발굴이 제대로 돼갖고 지금 대한민국 연예계를 그냥 다 씹어먹고 있잖아요. 그죠? CF를 내가 봐도 한 10개 찍었나? 그런 것 같아, 내가 봐도. 매력적이고 괜찮아요. 실력도 좋고 일단. 그래서 저 제목대로 보니까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라고 하는데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이 성공에. 뭐 성공 얘기를 갑자기 해서 그런데 꾸준하게 이렇게 이명웅처럼 계단 밟듯이 준비하고 특히 나만의 것으로요. 자신만,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경북대학교 관광 전공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것만, 여러분 자기 자신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 그리고 준비는 당장 안 해도 좋다고 봐요. 뭘 준비하겠어, 학생이. 그죠? 학생이 공부만 하면 됐지 뭘 준비해. 뭐 돈을 벌 거야, 뭐 여행사 가서 뭐 껄쩍껄쩍거릴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못해요, 아무것도. 우리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군대도 가요. 또 군대 가서 무슨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고, 가서 어떤 인생의 뭔가를 만나갖고 전공이 바뀔 수도 있고, 우리 여학생 같은 경우들도 뭐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전혀 내일 일을 당장 모르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뭐 실질적인 준비를 제가 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 항상 그런 생각들을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언젠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뭐가 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는데 그래 하지 뭐 해보지 뭐 했는데 그게 인생의 큰 변수 또는 굉장히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이 와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이게 기회인지 뭔지 모르는데 당장 무언가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들을 좀 염두에 두고 지내면 좋은 기회와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여행 전공, 관광 전공 하신 거에 대한 만족도 하실 수 있고 즐거워야 되잖아.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식적인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고